한동훈 사나무 위키. 2022년 2월 2일 방송에서 한동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여사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2022년 2월 2일 방송에서 한동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여사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을 시사했다. 2022년 3월 30일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1첫 번째 보고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는 또 결정을 안 내렸다. 채널어 사건 수사를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올린 뒤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해왔고, 변 부장검사는 채널어 사건이든 뭐든 원칙대로 순리대로 했으며 후배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7월 1심 법원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의 경우 2020년 7월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지검 지휘부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회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간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안 하고 있다. 한법조인은 친여 성향 검찰 지휘부가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했다.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수가 잇따랐고, 정진웅에게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정진웅 부장검사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달인 2021년 8월 KBS가 KBS 검언 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의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023년 1월 19일 이동재 전 기자는 2심에서도 무죄로 판명됐다. 채널어 사건은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첫 보도를 했지만 실상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MBC 당시 여권 인사들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권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사안이다.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KBS에 한동훈에 대한 허위 제보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1월 5일 기소됐다. 2023년 3월 6일 법원이 채널어 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한동훈 장관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한 장관 무혐의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7월 2일 채널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채널어 사건 감찰 수사 방해를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2022년 3월 31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수사팀의 1첫 번째 무혐의 보고에 무혐의 처분을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2022년 4월 6일 중앙지검이 채널어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에 대해 수사팀의 수사 2년 만 12번의 무혐의 보고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검언 유착은 없었다. 이에 한동훈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이 다시 요직으로 발령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한직을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검사 시절 윤석열처럼 한동훈 검사도 윤석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만큼 중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널리 퍼져 있을 때 저를 수사 책임자 자리에 앉히는 것은 몹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의 박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윤 후보가 나를 칼로 쓰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한동훈은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과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A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동훈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집단 린치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집단 린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한동훈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한동훈은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의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낮은 자리로 가는 모양새일 수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예산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다면 검찰에 개입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감이 클 수 있는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의 요직 영전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4. 법무부 장관 지명 및 인사청문회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아이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표 자료에는 자세한 인선 이유가 나와 있다. 다만 대통령 인수위 측의 설명과는 별개로 실상 한 후보자의 지명은 법무부 장관, 권한인 상설특검제도 등을 이용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상대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과 결부되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테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낙마 총력전을 예고했고 당초 4월 중 검수완박에 회의적이었던 진보야당 정의당도 한동훈 지명에는 대통령의 인사라기보다 검찰총장의 인사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사청문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수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원활히 실현되려면 일단 참여정부 출신의 한덕수의 국무총리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 장관 임명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한동훈의 임명 실현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한덕수 임명안 처리가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나 국무총리 직무대행자를 유임시켜 제청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며 인선자 지명 회견에 한덕수와 동행하고 그가 서명한 제청 서류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유임을 통한 임명, 강행은 명분이나 실리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후 김부겸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위한 형식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 주었고 추경호가 부총리로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올랐기 때문에 형식상의 조건은 갖춰지게 되었다. 한동훈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27기 출신 검사들은 현재 지방검사장급 직책들을 맡고 있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고검장 등 한 부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컸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보다 7기수 선배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간접적 사퇴, 압력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는데 다만 7기수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총장의 13기수 정도 후배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134일단 김오수 검찰총장 본인은 기수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며 한 후보자를 충분히 예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 검사가 여러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기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는 장관직에 임명했다는 추측을 내놓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아끼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것이라 설명했다. 측근에 따르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더 이상 칼잡이로 손에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4차례 좌천을 겪고 수사까지 받은 한동훈 후보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다. 한편 옛 친이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같은 편이 봐도 무리한 인사라고 평한 뒤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후보자 본인은 임명 발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제1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검수완박에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했다. 발칵 뒤집힌 민주당과 정권 출범 전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를 유능한 인물로 평하는 견해가 있는 한편 인수위가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 속도 조절파가 설 자리가 없어져 검수완박에 오히려 더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2022년 4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을 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과 관련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다. 한동훈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아이콘 이 당시 몰린 취재진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의 장관 지명에 쏠린 관심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관심을 끈 장관은 참여정부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정도밖에 없다. 2022년 4월 23일 또는 24일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대표에게 중재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와 통화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며 민주당의 입법공청회를 요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수완박 합의안 논의를 제안했다.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유튜브 아이콘 한동훈은 담담하고 침착하게 질의에 응답하였는데 그에 반해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자녀 관련 질의에서 임한 시간. 봉사백 36 한동훈의 조카가 이모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을 딸이 엄마 자매인 이모랑 같이 쓴 논문이라고 질의하고 137 반대로 한국 사매무로 추정되는 영리법인을 단순 복자 처리만 보고 한시 성을 가진
자연인으로 보는 등 헛다리를 짚는가 하면 반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태도 논란을 빚어 많은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2년 5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글을 올렸다. 사직서를 보고 많은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300여 개 이상의 댓글을 남겼다. 내용은 앞으로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5. 제69대 법무부 장관 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이 2023년 12월 17일에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내부 분위기상 거의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막판에 뒤집어질 수도 본인이 고사할 가능성도 있었다. 18일 연석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 및 지지자들의 반대가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도 없고 이후 입당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비토 정서까지 돌파하며 비대위원장을 맡는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겠다는 우회적 거절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앞에 당원 및 지지자들의 반대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면서 만약 당원 및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다. 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당의 지속적인 설득 및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반영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아예 0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로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원로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찬성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위기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역할은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 자체는 확실히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12월 19일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될 경우 약점으로 지적되는 정치 경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질문에 세상 모든 것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고 함께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을 맡으면서 항상 공공선만을 생각했을 뿐 누군가를 맹종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비대위원장직을 맡자마자 넘어야 할 산들이 매우 많다. 우선 연말을 넘기기 전 대처해야 할 문제들만 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의 두 가지로 대처해 엄청난 정무적 감각이 요구되는 문제들이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이 어렵게 된 상황의 근본적 문제인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앞으로 단골 공격 소재로 쓸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과도 연결될 문제이므로 정치인 한동훈이 이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완전히 해치지 않으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도 확장성 문제가 있다. 이는 앞선 문제의 연장선인데 대통령의 직속 부하라는 이미지 때문에 보수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외의 중도층 쪽으로의 소구력이 아직까지는 검증되진 않고 있다. 물론 이는 결국 본인 하기에 달려있다.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19대 총선에서 깜짝 승리를 거둔 뒤 대권주자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박근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으며 총선에서 패한다면 21대 총선으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며 몰락한 황교안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2월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만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공식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며 오후에 이임식이 있을 예정이라 한다. 법무부는 후임 장관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호공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성탄절 전후에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여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제거하였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26일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로 알려졌다. 이로써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즉 정치인 한동훈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